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래도 다시 44,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은 뒤에 44,000달러 아래로 현재 일시 후퇴한 상태입니다. 추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더 조정을 받을지 여러모로 관심사인데 하락세 자체는 곧 안정될 수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낮아서 랠리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과연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작용하게 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곧 이뤄집니다. 현재 1월 CPI 예측치는 7.3%로 12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이것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점과 금리 인상 폭에 어느 정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정책 변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주식을 사야 할까,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신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나름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사야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힌 반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 유치 규모가 400% 넘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성에 더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구글을 떠나서 암호화폐 벤처로 이직하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트렌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유수의 대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암호화폐와 웹3 개발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느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확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투자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질문과 또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치고 올라간 뒤에 다소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4,000달러에 올라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트렌드를 잘 정리하다 보면 이 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의 확신과 또 판단 기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이슈들 속에 담긴 정보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일시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후퇴 상황이 우려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금 44,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 온전히 지지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투자 심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선 만큼 조만간 옐로우 존에서 그린 존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이전 저항선을 돌파한 만큼 지금 진행 중인 조정은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매수자들의 확신이 낮은 부분이 한 가지 우려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에서 거래량이 낮은 것은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통상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랠리는 더 명확한 바닥 가격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후퇴 또는 좁은 범위의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밀러타박의 수석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비트코인의 큰 후퇴는 상승 뒤에 나타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장중 기준으로 38% 수준의 랠리를 펼쳤다. 이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단기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 11월 고점에서 시작된 추세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 상승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숨고르기를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에 주로 방점을 찍었었던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트는 비트코인의 월간 MACD 모멘텀이 1월 말에 매도 신호로 전환됐다. 이건 올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롱 포지션을 취할 때보다 단기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단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빈의 수석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닉의 경우에는 미국 연준으로부터 더 이상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다. 통화 공급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들의 매력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과연 3월에 고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모로 관심사입니다. 단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로 단행을 하느냐가 더 큰 중요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최근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인해서 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올해 7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5.7% 오르면서 2007년 3월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경제 연구소장 이안 해리스는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작년 가을에 금리를 올렸을 것이다.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임금으로 전이됐고 연준은 이미 늦었다. 연준은 올해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0.25%씩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적인 변화도 최근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월 들어서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위드 코로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인상 압력은 머지않아서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글로벌 물류 공급망 이슈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한두 달 전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나 역대 최악의 인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7번씩이나 단행할지 역시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데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잘 흡수하고 있는 모습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젤로 크루카파스의 투자 전략가 에드워드 존스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시장이 잘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업 실적 호조와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긴축 통화정책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임금 인상 데이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보면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주식시장 상황이나 위드 코로나 기조 등을 놓고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무척 모호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마존이나 구글 등 빅테크들의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이 정도로 버텨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2월 10일 발표되는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 연준의 거시정책 방향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 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예측치는 지난해 12월보다 0.3%포인트 오른 7.3%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예측치가 그대로 나오면 40년 만에 최고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게 7% 아래로 나올 경우에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 지점들, 상황들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거나 시점이 미뤄지는 등의 변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망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모자라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런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과연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이걸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적잖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의 움직임을 놓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상 이 지수는 주가가 하락할 때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반영한 공포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JP모건은 1990년 이후에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상승하고 나면 6개월 뒤에 S&P 500이 거의 대부분 올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1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딱 한 번 제외하고 모두 빅스 급등 이후에 6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의 결론,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 6개월 뒤에 오른다. 반면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기업으로 꼽히는 KPMG는 2021년 암호화폐 산업 투자가 450% 급증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KPMG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 유치 규모가 2020년 54억 달러에서 지난해 3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는 앞으로도 협력하며 발전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KPMG 캐나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면서 정식 투자 자산으로 편입시켜서 관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 회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느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느냐, 비단 투자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꽤나 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아마존과 구글을 버리고 암호화폐 벤처로 이직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 안정적인 글로벌 유수 기업을 떠나는 개발자들을 사로잡은 핵심 컨셉, 바로 암호화폐와 웹 3.0이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을 보면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암호화폐와 웹3 개발을 위해서 구글과 아마존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들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하길 원한다. 지금 기술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암호화폐와 웹3다. 실리콘밸리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바라보면 당장의 시세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웹 3.0 이건 새로운 시대의 상징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알렉 볼드윈, 이 형제들이 모두 유명 배우들이라서 볼드윈 패밀리 이렇게도 불리는데 볼드윈 패밀리가 엘살바도르 정부와 손을 잡고 엘살바도르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미디어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화와 TV 미디어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이걸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사실 확인을 해줘버렸습니다. 어쩌면 볼드윈 패밀리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혁신 과정을 활용해서 남미의 미디어 재벌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혁신이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여부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흐름들을 보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시세 흐름보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마음의 확신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같은 흐름들을 알고 좀 더 깊고 멀리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큰 흐름적인 변화 포인트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